안녕하세요. ESP-핀을 이용해서 보철물을 세팅하는 과정을 인터널 코니컬 조인트, 본 레벨의 픽스처 레벨에서 적용하는 임상진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픽스처 레벨에서 인상이나 스캔을 뜨고 그 위에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서 그 위에 스크롤이 뚫린 스크루멘테이션 형태의 보철물을 붙이는 과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인터널 코니컬 조인트에서는 싱크 다운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버트먼트를 미리 픽스처에 체결을 해서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양을 싱크 다운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보철물을 접착해야 추후에 싱크 다운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싱크 다운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레벨에서 인터널 코니컬 조인트에서 적용을 하려면 보통 이제 IT 같은 경우에 한 48 마이크로 정도가 토크를 이외에 주게 되면 싱크 다운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양을 먼저 이루어 놓고 위에 접착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버트먼트를 픽스처에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 먼저 트라이인에서 방사선 연결해서 잘 맞는지, 보철물 마진이나 이런 것들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잘 맞는다, 오늘 세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어버트먼트 스크루에 토크를 주겠죠. 1차 토크를 주고 다 조정이 마치고 나면 10분여 이제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토크를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싱크 다운 양을 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멘테이션 과정을 거치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싱크 다운을 어느 정도 시킨 상태에서 세멘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바로 어버트먼트가 픽스처에 연결된 상태에서 ESP를 사용하게 되고, 이때 ESP를 사용하는 목적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스크롤에 남아있는 세멘트를 제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SP 샤프트를 꽂아 넣고요. 그 상태에서 조정이 다 끝난 크라운의 내면의 세멘트를 마진에서 한 1mm 상방에 2, 3mm 높이까지 적용을 해서 이제 입안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 세멘트가 위쪽으로 쭉 흘러나오겠죠. 물론 마진 쪽으로 흘러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익스플로러나 기타 기구를 이용해서 별도로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위쪽으로 흘러나온 세멘트는 이때 ESP핀을 그냥 뽑아내면 깨끗하게 한순간에 퍼펙트하게 클린업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임상적인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널 코니컬 픽스처 레벨에서 ESP 샤프트를 이용할 때에는 스크루홀의 잔여 세멘트를 아주 빠르고 완벽하게 제거하는 툴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서 하드닝을 시키게 되겠죠. 증례를 한번 보시면 싱글에서 ESP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레벨의 SCRP 크라운을 세팅하는 과정인데요. 스크루홀이 뚫려 있는 질코니아 크라운을 제작을 했고요. 입안에 시적을 해서 방사선으로 마진이나 적합도를 확인하고 토크를 한번 주고 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토크를 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세팅 준비가 다 끝났죠. 그러면 구강 내에 연결되어 있는 어버트먼트에 스크롤로 ESP 샤프트를 꽂아 넣고 본딩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세멘트를 마진 1mm 상방에서 한 2, 3mm까지 적용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저 샤프트를 타고 보철물에 스크롤이 들어가게 이제 시적을 하죠. 그래서 손으로 꾹 눌러 넣고 ESP 샤프트를 잡아 빼게 되면 저 스크롤에 있던 잔여 세멘트들을 한 번에 깨끗하게 한순간에 제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화를 시키는 것이죠. 보시면 한 번에 저렇게 잡아 뺨으로 해서 스크롤이 깨끗하게 닦여 나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크롤을 가봉제로 막고 세팅을 하는 경우에 그 가봉제를 다시 빼내야 또 토크를 한번 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스크롤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화가 된 이후에도 가봉제를 별도 제거하지 않아도 손쉽게 토크를 한번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세팅하기 전에 2번 토크를 줬고요. 경화를 시킨 다음에 한 번 더 토크를 손쉽게 빠르게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보시면 바이팅을 경화되는 동안에 7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한 번 더 조금 더 토크가 먹는 걸 보실 수 있죠. 약간 더 싱크 다운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팅하는 과정에 3번의 토크를 빠르고 쉽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또 우리가 픽스처 레벨에서 ESP를 쓸 때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화되고 완성된 케이스고요. 이런 이제 세멘트 제거 툴로 또 세 번째 토크를 줄 수 있는 툴로 ESP를 브릿지에서 적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역시 캔틸리버 브릿지로 제작이 된 건데
보철물 위에는 스크롤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방사선 촬영하고 한번 토크를 주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 세팅 전에 한 번 더 토크를 준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 ESP 핀을 꼽는데 이렇게 브릿지가 됐을 때는 디스탈 유니트에는 짧은 ESP 샤프트를 적용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돌려 넣어서 스크루 쪽에 헤드 쪽에 안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그립이 된 걸 확인하고요. 다른 유니트에는 좀 긴 걸 꼽죠. 앞쪽에는 긴 걸 꽂아서 역시 샤프트 핀을 안정적으로 그립이 확보된 상태에서 확인하고 나면 드라이버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다른 길이의 샤프트가 꽂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 다른 길이를 꼽는 이유는 두 개가 길이가 비슷하면 두 개의 홀을 동시에 맞춰서 브릿지를 넣기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면 긴 쪽에 먼저 스크롤 뚫려 있는데 맞춰 넣고 다음에 좀 짧은 쪽은 그 다음에 또 보면서 맞춰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철물에 스크롤 뚫은 데에 두 개를 맞춰 넣는 과정에서는 같은 길이를 쓰는 것보다 짧은 거, 긴 거를 쓰는 게 좋고요. 짧은 게 디스탈로 가는 게 운영하기가 더 편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에 세멘트를 적용을 했죠. 마진에서 한 1mm 상방에 2-3mm 높이까지 적용을 하고 먼저 앞쪽에 긴 쪽 유니트에 보철물에 뚫려 있는 스크롤로 맞춰서 넣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맞춰 넣습니다. 이게 길이가 긴 거 두 개 쓴 것보다 길이가 다른 걸 쓰는 게 훨씬 맞춰 넣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롤의 세멘트들을 한 번에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이트를 해서 경화를 하게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어버트먼트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세팅해냈기 때문에 스크롤은 저렇게 제거가 됐더라도 마진 쪽의 잔여 세멘트들은 따로 별도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스크롤 쪽에는 이렇게 한 번에 퍼펙트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세 번째 토크도 쉽게 주고 그리고 나서 위에 스크롤을 클로즈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픽스처 레벨에서 ESP 샤프트를 쓴다라는 것은 스크롤의 세멘 제거를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퍼펙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싱글이나 브릿지 케이스에서 다 가능합니다. 단 이제 브릿지 케이스에서 서로의 축이 한 30도 이상 어긋나게 되면 이 핀 두 개를 같이 꽂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한 20도 정도까지 축이 기울어진 데에서는 길이가 다른 두 개의 핀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큰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그것이 이제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모델상에서 이것이 간섭 없이 두 개의 샤프트에 브릿지가 꽂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임상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